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이제 기한이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제 이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신한미, 이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지금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된 것이어서 서부지법에서 이게 청구를 하면 곧 또 재발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심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발부되지 않겠느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발부를 좀 미루고 이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해서 공수처에서 이게 집행도 하지를 못합니다. 경찰로 넘겼는데 경찰이 나서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시 또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지금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 뭐 헬기를 투입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막아서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보다는 어떤 형식이든지 윤 대통령이 이 조사를 받는 뭐 서면 조사든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수처로 봐서도 지금 뭐 공수처가 이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는 것도 뭐 공수처는 완전히 그러면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충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혹시 그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부지법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됐기 때문에 또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또 뭐 6일, 7일 이렇게 시한을 두고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부가 되면 또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 또 관저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이런 충돌이 일어날 또 유혈 충돌, 물리적인 충돌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되풀이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이 체포영장 청구, 이걸 발부, 이걸 놓고 이 어떤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공수처 마찬가지고요. 공수처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수처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경호처가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침묵의 이유는 공수처 법에 대통령 또는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뭐 장관이든 이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나 지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신들의 관계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뭐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 탄핵 또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상목을 탄핵할 수 있겠느냐. 지금 탄핵을 남발하면서 29명을 탄핵을 했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오르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이 탄핵 중독 때문입니다. 최상목을 또 탄핵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3일 이제 이 심리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절차상 내용상 옳은 것이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이렇게 탄핵 중독, 이 탄핵 중독으로 이재명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뭐 고발을 하겠다. 뭐 고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에서 뭐 이 정도면 폭탄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이 민주당이 나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의 내란죄를 없애버리겠다. 이재명이 지금 뭐 거의 빨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오만하게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제 그 변호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재판 지연을 해볼까? 아마 지금까지처럼 별의 별짓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재명, 이 국민들의 민생, 국정 안정, 탄핵,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30명째입니다. 이렇게 탄핵 중독에 걸린 이재명과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을 챙기자, 국정 안정,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오늘 장관들에게 무슨 업무 보고를 하는 것도 이게 철저하게 이번에는 민생, 국정 안정, 절실한 마음으로 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내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런 지금 각 분야의 민생을 위해서 해법을 제시해달라. 뭐 그냥 업무 보고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지자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지금 이재명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어서 때로는 불필요하게 정치권의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부분에 이건 법으로도 공수처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권한대행에게 매달립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데는 휘말리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이 3명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임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임명하지 않고 계속하면 민주당 계속해서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협박하고 계속해서 여야의 이 정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여야 1명씩 2명만 임명을 하고 지금 이 1명, 남아있는 1명을 더 임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곧 또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임명해 달라고 하면 임명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고 또 중립을 지킬 부분은 중립을 지키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재명 또는 뭐 국회, 이 여야의 정쟁과는 거리를 두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비상시국이지만 나름대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야 모두 지금 최상목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여권 쪽에서 대선 후보로 이 경제 전문가, 이 경제 전문 관료 이 부분에 최상목이 굉장히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복귀를 하면 최상목은 이 경제부총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전국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이 구도 싸움을 벌이게 되죠. 현실 정치에서는 언제나 이 경쟁 구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이 최악이 아닌 차악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소위 시간 싸움, 재판을 둘러싼 시간 싸움, 이 대립 구도만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여권으로서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키워주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양비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재명과 윤 대통령이 부딪히는 이런 대립 국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 이제 이 여권, 여당의 지도부도 전부 권성동, 권영세 뭐 다 친윤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대안은 뭐냐? 이 대립 구도가 이제 최상목으로 인해서 최상목과 이재명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최상목의 지금 국정 안정, 이재명의 저 또 사법 리스크 난동, 탄핵 난동, 이건 당연히 최상목이 오르는 것이다. 이재명이 최상목을 탄핵해, 그러면 이재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제정신 아닌 이 탄핵 중독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는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동훈이 무너져서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대립 구도,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립 구도가 있다가 한동훈이 무너지면서 이 한쪽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최상목이 차지를 하면서 최상목이 차기 뭐 대선 주자까지 거론이 되는 겁니다. 법조인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세일 교수였습니다. 돌아가셨죠. 박세일 교수의 수제자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최상목이라든지 부산의 박수영이라든지 이 다 그 서울법대 파리학번들인데,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하지 않고 행정고시를 했던 겁니다. 박세일 교수가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이 나와줘야 한다. 엘리트에서. 이 전부 판검사 하면 나라의 발전에 판검사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나라의 경제 발전, 우리나라의 이 외교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떠맡고 나아가야 될 이런 엘리트 관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행정고시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최상목이나 박수영. 최상목은 이런 경제 전문 관료다라고 하는 이 장점도 있고 해서 다른 법조인 출신들과는 또 다른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최상목의 등장이 굉장히 지금 여권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상목과 이재명의 대립구도, 이건 전혀 불리하지 않다.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걸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발부하지 않고 좀 연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전 세계인들이 지금 지켜보는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수처도 지금 현실적으로 또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목이 이재명에 대항해서 이재명을 박살내고 있다. 정치 구도에서, 내용에서. 이재명이 최상목을 탄핵한다. 이재명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